슈퍼푸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처럼 쓰이는 용어입니다. 아주 익숙한 용어이기는 한데 그럼 슈퍼푸드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슈퍼푸드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많은 식품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슈퍼푸드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는 바로 항산화 성분이죠. 활성산소의 활동을 억제해서 각종 질병과 암, 노화를 방지하는 영양소입니다. 안티에이징 슈퍼푸드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먹어야 하는 식품을 따로 구별해서 칭하는 말입니다. 젊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뇌를 보호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할 테고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활동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또 호르몬 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노화를 예방해야 하죠. 따라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신진대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인 각종 식물성 화학물질, 즉 피토케미컬도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식이섬유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이러한 안티에이징 슈퍼푸드는 어떤 것들일까요? 정리해드리죠. 첫째, 두뇌 건강을 위한 달걀 노른자.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좋게 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은 레시틴 속에 아세틸기와 콜린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레시틴을 많이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죠. 달걀 노른자의 인지방질, 즉 인산을 구성 성분으로 함유하는 복합 지방질에는 85%의 레시틴이 포함되어 있어서 두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치매 예방을 위한 호두. 견과류는 몸에 이로운 지방과 단백질의 원천입니다. 플라보노이드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죠.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한 호두가 가장 좋고요. 땅콩이나 잣, 은행 등의 견과류도 매우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인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탄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 기능이 왕성해지죠. 만일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오메가3 지방산 대신 콜레스테롤이나 음식으로 섭취한 트랜스 지방 등 나쁜 지방을 사용하게 돼서 세포막이 딱딱하게 굳고 뇌세포 사이에 신경신호 전달이 무뎌지면서 뇌 활동이 저하됩니다. 셋째, 비만 예방에 좋은 자몽. 자몽이나 오렌지, 유자, 토마토 등에 많이 함유된 나린제닌이라고 하는 물질은 항암 효과와 지방 분해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몽 등을 많이 먹으면 비만도 예방하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죠. 속이 노란 자몽보다 붉은 자몽이 더 좋다고 하는데요. 붉은 자몽에는 항산화 효과가 큰 라이코펜 성분도 풍부하기 때문이라는군요. 넷째,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 토마토. 빨간색 토마토 속의 라이코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보다 최소 2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에게는 폐암을 예방해주는 아주 고마운 식품이죠. 라이코펜은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히드의 작용을 억제해서 활성산소가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토마토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 간식으로 최고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2~3배 높아지면서 단맛이 진해집니다. 다만 토마토에는 산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위산 과다로 고생하는 사람은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몸을 탄탄하게 하는 육류.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는 단백질 생성 암호가 담겨있는 생명의 기초입니다. 흔히 단백질은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나 청년기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이 들수록 근육을 만들거나 유지, 회복하려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구분하지 말고 일주일에 2~3번 약 100g씩 드세요. 한 번에 많지 않은 양을 3일에 한 번씩 먹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섯째,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바나나. 성장 호르몬의 역할은 키가 다 자랐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인이 된 후에도 간, 근육, 지방, 뼈에 작용해서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높여주죠.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혈액 내 지질의 농도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등 심혈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몸을 정돈하고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살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 성장 호르몬은 60살쯤 되면 분비량이 20살 때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근육량도 줄어들고 잠도 잘 못 자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등 노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죠.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꼭 자야 하는 시간에 잘 자는 것이 성장 호르몬의 원활한 분비를 위해 매우 중요하죠. 바나나가 직접적으로 성장 호르몬 분비를 늘리는 것은 아니지만 편안한 잠을 유도하고 멜라토닌 형성을 돕는 만큼 저녁 식후에 바나나를 1개씩 먹으면 좋습니다. 7째, 뼈가 튼튼해지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섭취해도 칼슘의 저장이 잘 안 되면서 칼슘이 부족해지고 뼈가 약해집니다. 따라서 칼슘이 많이 함유된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과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특히 유제품은 칼슘 함량 자체도 높지만 체내 이용률이 높아서 칼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8째, 뼈 형성을 돕는 표고버섯, 목이버섯, 느타리버섯. 뼈를 튼튼히 하려면 뼈의 원료가 되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을 흡수하려면 비타민 D가 꼭 필요한데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를 통해서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죠. 따라서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고버섯, 목이버섯, 느타리버섯에는 몸속에서 비타민 D로 변하는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9째,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은 콩. 50대 이후의 갱년기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로 많은 고생을 겪습니다. 이전처럼 먹고 운동해도 근육량은 줄어들고 아랫배가 나오면서 전신 열감, 홍조, 우울증, 불면증, 건조증과 가려움증,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 다양한 증상 때문에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과 제니스테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자 매우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콩류식품을 충분히 먹어서 여성 호르몬을 높이면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만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미네랄 충전물 발화현미.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는 복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섬유소 등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식사 후 포만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화현미를 흰 쌀밥 대신 먹으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는 세월 오는 백발을 막을 수 없다고도 하죠.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자조적인 말들입니다. 하지만 노력을 통해서 늙는 것을 늦추고 젊음을 조금 더 유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생화학적 균형을 이루고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균형을 이루며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심리적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